가족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이제 보여줘요. 근데 뭐 말로는 뭐 다 좋다고 하는데 그냥 들어보면 알잖아요. 진실된지 안 됐는지. 아찔이 지금 35군데 정도 입점을 한 상태거든요. 교보문고, 하트렉스, 모닝글로리, 무유무유, 젤리크루, DDP, 더현대, 플레이 인더박스, 10x10, 개인 굿즈샵, 상상마당이랑 외국에는 한 군데. 저희가 지금 1년도 안 돼서 10 몇 군데 입점하고 지금 1년이 지나서 35군데를 입점한 상태인데, 제가 지난번에 스토리로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배우고 싶은 팁이나 노하우 있으면 알려달라고. 캐릭터 디자인이나 일러스트 디자인 이런 쪽으로 어떻게 이제 상품화를 하고 단기간에 그렇게 빨리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선배로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복잡한 스타일로 그리는 게 좋을지 단순한 스타일로 그리는 게 좋을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딱 정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분한테 복잡한 스타일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내가 복잡한 스타일을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억지로 그거를 계속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꾸준히 어떤 스타일로 계속 몇 년 동안 그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있죠.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핀터레스트가 있어요. 영어로 검색하는 게 좋거든요. 캐릭터 디자인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훑어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봐요. 여러 개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에 또 비슷한 그림들이 나오겠죠. 저장을 해서 한 폴더에 모아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이게 보여요. 약간 심플하면서 약간 병만 느낌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동물은 곰을 좋아하는구나. 고양이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재밌는 표정 있는 캐릭터를 좋아하는구나. 이제 제3자가 돼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모아놓은 이 일러스트나 이미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찾아봅니다. 백성예대에서 강의했을 때 학생들한테 알려줬던 방법인데, 지금보다 이제 팔로워가 없었을 때 팔로워 빵명인 상태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제 키우고 싶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고, 어떻게 하면은 단기간에 빨리 유명해지는 그런 스타일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찾은 저만의 이제 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했을 때 보여드렸던 이제 자료인데, 꼭 그림 전공자가 아니어도 대중들도 보는 눈이 다 똑같아요. 이제 SNS에 이제 보통 그림을 이제 홍보하잖아요. 내 그림이 얼마나 어그로를 끌 수 있는가, 얼마나 대중들의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는가, 이게 곧 얼마나 가치가 높은가. 이거 그림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어그로라는 게 어떻게 다른 말로 따지면 트래픽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나한테 관심을 갖고 얼마나 손님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요즘에 제일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저도 그랬을 때 이 순서대로 적용을 해야지 대중들이 내 포스팅에 관심이 생긴다. 내가 그린 일러스트나 어떤 작품에 대해서. 첫 번째는 크기, 두 번째는 색 명암, 세 번째는 스토리, 네 번째는 디자인, 그 다음 드로잉, 그 다음에 텍스처, 그 다음에 사진빨. 첫 번째 이제 크기가 클수록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본다. 사람들이 더 이제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집 전체 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일단 이 크기 자체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림의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선이 더 가고, 이런 주변에 볼거리도 많고, 사람이 서 있으면은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큰지. 그리고 뭐 이게 사진 명소가 될 수 있죠. 뭐 인스타그램 어플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JR이라는 사진작가 작품인데, 이 하나하나가 지붕이에요. 헬리콥터나 뭐 드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찍은 장면인데, 크기가 크면은 사람들이 그 웅장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압도를 당해서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색과 명암입니다. 색은 일단은 인스타그램에 이제 무분별하게 탐색이나 알고리즘에 뜨는 게시물 중에 내 작품이 그
사이에서도 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색이나 딱 봐도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을 사용하면은 그 사이에서도 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엔 스토리,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넣으면 공유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거를 이제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나 공유나 댓글 이런 게 많이 달릴 확률이 좋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내 인스타그램이나 내 SNS에 올린 거기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뭐 카톡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 인쇄해서 붙일 수도 있고 굿즈를 사서 뭐 선물로 나눠줄 수도 있고 이렇게 스토리는 공유되고 확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토리 부분을 그 다음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디자인이 한국어 뜻으로 설계라는 뜻이에요. 근데 설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정해진 나만의 그냥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빨간색을 이 빨간색만 쓰겠다. 노란색은 이 노란색만 쓰겠다. 초록색은 이 초록색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색깔을 이렇게 나만의 규칙을 갖고 정하는 것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 지면을, 이 레이아웃을 네모로 잡아서 이 네모를 꽉 차는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규칙이 남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어야 돼요. 남들이 딱 그냥 처음 봤을 때 한 번에 알 수 있는 규칙들. 예를 들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만 그려도 되는데 굳이 바깥 테두리를 넣어가지고 이 네모 틀을 만들었죠. 파란색도 그냥 한 가지 파란색만 쓰고 빨간색도 똑같은 빨간색만 쓰고 이 규칙을 한번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나만의 규칙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남들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만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 그림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이렇게 이게 딱 정확히 라고 이렇게 쓰지 않아도 이게 하의 모양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정확히 그 네모라는 틀을 그리지 않아도 그 위치에 놔둬서 내가 이 네모라는 틀을 규칙을 했다. 그래서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것을 저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걸 이제 대중들한테 소개해 주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정리되고 심플하고 압축돼서 시각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되게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과가 먹고 싶은데 그냥 난 지금 사과가 먹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나는 빨갛고 동그랗고 꼭지가 달린 과일을 먹고 싶어. 먹으면 상쾌한 맛이고 그리고 껍질을 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은 사람들 한 번에 안 와닿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도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야지 그 상대방이 단시간에 납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디자인을 정의내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드로잉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드로잉 실력이 있으면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뽐낼 수도 있어요. 패턴이나 어떤 정확한 모양, 설계도면처럼까지도 보이는 어떤 요소들 내가 아이디어가 많고 이렇게 밀도가 높으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린 그 열정이 보이잖아요. 제가 제일 첫 제목에도 써놓은 게 성실도가 높고 정성이 높으면 완성도가 높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텍스처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되고 있으면은 더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그냥 밋밋한 평면보다는 입체감이 느껴지니까 촉각적인 느낌이 드니까 공감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사진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거를 다 열심히 채워놓고 사진을 너무 대충 찍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요소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검은색 배경에 이렇게 컬러풀한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 시선이 집중되고 뒤에 부분은 뿌옇게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 딱 초점이 맞는 부분만 강조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 무드에 맞는 액세서리를 이렇게 놔둠으로써 뭔가 이 그림을 갖고 싶고 이 그림이 풍기는 분위기가 어떤지 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고 그린 재료 같은 것도 알려줄 수도 있고 내가
특히 수작업을 하면은 이런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드로잉도 그림을 그려서 업로드하는 것보다는 이런 작가가 있어요. 나무13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잡지나 뭐 앨범 커버 같은 느낌으로. 그럼 단순히 그냥 사람만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 그림을 어디에다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랑 되게 차별화되는 요소예요. 그냥 단순히 일러스트만 그리는 것보다는 포스터나 앨범 커버나 아니면 다른 그냥 물건이나 이런 데에 넣었을 때 내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예시로 간혹 가다가 이제 올려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생활에 사용되는 스티커나 뭐 굿즈 이런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더 와닿을 확률이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지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서칭을 한다. 좋아하는 게 뭐 동물인지 사람인지, 동물이면 어떤 동물을 좋아하는지, 색깔은 쨍한 색깔을 좋아하는지, 파스텔 색깔을 좋아하는지, 네온 색깔을 좋아하는지, 드로잉은 복잡하게 세밀하게 들어간 드로잉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그림을 좋아하는지, 텍스처가 들어간 걸 좋아하는지, 이런 부분을 내 기준에서 고민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핀터레스트로 이미지를 모으다 보니까 오리 이미지를 제가 좋아해서 오리라는 캐릭터를 잡게 됐고, 색깔도 디자인적으로 딱 정해진 컬러 코드만 사용해서 쓰고, 제가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 게 더 저한테는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드로잉 실력이 안 좋다 보니까 심플하게 그리고 대신 업로드 주기를 자주 올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복잡하게 그리시는 분들은 하나만 그리는데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디테일 샷을 나눠서 올리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샷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천사 그림만 잘라서 부분적으로 업로드를 한다든지, 여기 해골을 잘라서 올리고 뱀을 잘라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확대 컷을 잘라서 올리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스캔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이분들처럼 이렇게 뒤에 배경에 소품들을 넣어가지고 같이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들고 찍는 방식으로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복잡하게 그려서 하나 그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포스팅 주기가 너무 낮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올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올려요. 근데 올렸는데 반응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대중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이제 보여줘요. 근데 뭐 말로는 뭐 다 좋다고 하는데 그냥 들어보면 알잖아요. 진실된지 안 됐는지. 그런 피드백을 받고 내가 좋아하는 형식의 다른 스타일로 또 그려봅니다. 그것도 피드백을 받아봐요. 그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받다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뭐 댓글이 많이 달린다, 좋아요가 많이 달린다, 친구들이 칭찬을 많이 한다, 주변 사람들도 칭찬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찔은 처음에 이제 강아지를 그렸었는데,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강아지를 좋아했는데 뭔가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도 처음에는 거의 무채색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강아지 이런 느낌이었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도 떨어지는 것 같고, 디자인 전공을 살려서 좀 디자인적인 그런 느낌을 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좀 더 쨍하게 바꾸고, 그래서 이제 오리를 출연시켰는데 오리가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다른 주변 사람들도 감정이입을 해주고 댓글도 많이 달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계속 그런 쪽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람들이 반응이 좋네? 아, 그럼 이런 쪽으로 더 발전시켜야 돼. 아, 근데 이런 건 내가 이제 지루하니까 이제 좀 다른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 그럼 다른 스타일로 했는데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네? 그럼 또 그런 걸로 발전시키고. 예를 들면은 저도 오리가 처음에는 좀 더 이제 사람 비율 같았는데 최근에 그리는 거는 좀 더 땅땅한 비율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테두리가 없는 그림이었는데 이제 테두리가 있는 그림도 하나씩 있고, 이런 식으로 스타일은 계속 변화될 수 있어요. 미키마우스도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흑백에 되게 단순한 이미지였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시대에 따라서 얘도 생김새가 이렇게 바뀌었죠. 2018년도에는 이렇게 입체적인 모습까지도 나왔는데, 눈 모양도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 컸는데 좀 작아지면서, 피카츄도 처음에는 아예 거의 동그란 형태였는데 점점 머리랑 몸이 이제 분리가 되는 이런 디자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큰
틀만 있으면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완성도겠죠? 이 순서대로 색이 뚜렷하고 명암이 많을수록, 그리고 스토리가 있을수록, 디자인적일수록, 드로잉이 많을수록, 텍스처가 있을수록, 사진을 잘 찍을수록 완성도가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부끄러우시면 뭐 DM 보내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안녕.